네,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아침 주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 날입니다. 이분 날. 무슨 이분 날이요? 예,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명칭 멋지죠? 제 꿈이 세계 최고 명강사가 되어 세계로 날아다니는 게 꿈인데, 그룹 이름을 글로벌 지구촌 그룹으로 지었고, 진짜 지구촌 구석구석 저희 파트너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니 정말 설레이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파트너들이 생겨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림픽에서 최민정이 1500m에서 금메달 땄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국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는 기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이 선수는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나긴 시간 피난할 노력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제 그룹에 지구촌 그룹, 글로벌 지구촌 그룹 속에 굉장히 많은 각자의 팀별로 모두가 팀명을 지어서 그룹명을 지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갖고 있고요.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사업 잘 되고 계시죠?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사장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그동안에 진짜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 데미지가 커야 되는데, 의외로 경제적 데미지가 더 커진 상황을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질병이라면 우리 몸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몸보다도 많은 곳곳에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상처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 매일매일 접합니다. 그런데요, 인류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고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소비를 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비를 어디서 지금 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유통 생태계의 혁명이 일으켜졌죠.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것을 활용하면서 유통 문화가 바뀌었어요. 우리 생필품 사용하는 곳곳이 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인간의 정체성 자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써서 없애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기억한다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쩌면 소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소비를 그동안 우리는 어디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어차피 쓸 생필품을 애텀에서 쓴다라고 치고 일반 마트에서 어디서도 써도 써야 돼. 근데 썼을 때 0.1이나 0.2% 포인트 적립해 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애터미에서 썼을 때 적립되는 포인트가 자그마치 6.5%, 적립률이 다른 데 비해서 32배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이야기보다도 2021년도에 있었던 애터미의 성장 배경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경제적 빈곤감에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에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이 애터미를 만나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12년, 3년 정도 된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소득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좀 더 알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터미는 두 개의 쇼핑몰이 있죠. 하나는 지금 애터미 쇼핑몰인데 오늘 보니까 506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자몰에 들어있는 쇼핑 가지수가 48,000개에서 약 5만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몽땅 PB가 붙어있는 거 아시죠? 포인트가. 그래서 회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포인트가 없는 제품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속에는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쓰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품값도 우리가 비교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반품률이 0.19%밖에 되지 않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곳에 타사에서는요 2에서 3% 정도의 반품률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0.19% 정도 나오죠. 제가 이번에 아자몰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샀습니다. 근데 브랜드가 어딜까요? 애터미 제품은 아니에요. 애터미 제품이 아닌 삼성 브랜드를 제가 샀어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샀는데 시중에서 보통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근데 아자몰에서 약 300만 원 정도에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18,500포인트가 잡혀요. 이런 모든 제품이 있다는 거, 시중에 있는 많은 고객들과 소비자들이 과연 애터미 안에 이런 브랜드가 있다는 거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애터미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애터미예요. 글로벌 기업이죠. 전 세계 지금 몇 개국이 23개국이 나갔는데 모두 다 성공을 했죠. 12월 5일 날 우리가 3억 불 수출탑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준 산업통상부에서 준 장관상 2개를 받았는데 거기에 포상 이유를 적혀 있어요. 그 2가지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 쭉 적혀 있는데 국가 경제에 지대한 이바지를 하였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성장했던 배경을 쭉 적으면서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보면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한 회사라고 배경을 적어놨어요. 이거 어디서 적었다고요?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산업통상부 공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터미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해외가 또 터지죠. 브라질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매년 어찌 보면 5, 6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지사가 오픈이 되고 있죠.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에서 456위 한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0년 만에 중견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만에. 애터미 시작할 때 17명이 이름도 성도 모르고 누구도 호응해주는 사람 없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미운 오리새끼 같은 이 회사가 중견 기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500대 기업 중에서. 그리고 해외 각국 진출해서 지금 해외 매출마다 1조가 넘죠. 지난해 2조 2천억을 한 것 중에 해외가 벌써 1조가 넘는 이런 회사가 되었고요. 애터미 지난해 화장품 업계에서 몇 위 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애터미 화장품이 지난해 전국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1위가 어딜까요? 1위는 바로 LG생활건강, 2위는 아모레퍼시픽, 3위는 애경산업이에요. 근데 이 세 회사를 보시면 광고할까요, 안 할까요?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광고 홍수 속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광고를 보면 좋은 줄 알아요. 그것이 비싸든 싸든. 그 광고비 때문에 그 많은 제품들이 나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광고도 전혀 없이 소비자가 쓰고 소비자 입소문으로 좋아서 쓰는 소비자를 통해서 자그마치 전국에 있는 모든 화장품 업계에서 4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억 불 수출탑 받은 회사는 1년에 6개 정도 뿐이고요. 지금 현재 애터미가 국내 1위인 건 아시죠? 1위입니다. 근데 아메이는 2위인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냐면 199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약 30여 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글로벌로 우리는 지금 현재 애터미가 글로벌 기업 전체에서 11위를 하고 국내에서는 1위인데 글로벌로는 11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오직 소비자죠. 소비자가 좋아서 소비자가 쓴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소비자가 원치 않고 사업자를 맺다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좋은 제품 싸게 공급하니 소비자를 만족시켰다라는 애터미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시너지 앰플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차이나 엑스포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았죠. 최고 인기 상품에게 주는 대상. 근데 출품 회사가 자그마치 여기에 출품한 회사가 6,600개 회사가 출품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회사라면 수십만을 해야 될 것이 시너지 앰플이 얼마예요? 98,000원밖에 하지 않는 이 엄청난 제품. 이 제품이 지금 중국 그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대상을 받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유럽, 영국이라는 권위 있는 화장품에서 박람회에서 앱솔루트가 3관왕을 한 걸 아실 거예요. 전 세트가 했고 그 다음에 토너와 아이크림이 거기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이 됐죠. 유럽은 굉장히 영국 그쪽은 보수적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곳에서 상관왕을 받았는데 또한 이 제품 자체가 특허청에서 이번에 무슨 상 받았어요? 잘 아는 얘기입니다. 기술상 대상 획득을 했죠. 근데 1년에 약 20만 개가 넘게 출연을 해서 그중에 12만 개가 특허를 받아요. 12만 개 중에 저희 앱솔루트가 대상을 받습니다. 결국 이거죠. 주름이면 주름, 미백이면 미백, 탄력이면 탄력.
딱 원하는 대로 꽂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희 앱솔루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미가 있다, 주름이 있다, 탄력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껏 흠뻑 바르셔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특허 기술을 상을 준다는 건 화장품 업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일이 생겨난 거죠. 여기에 NEP 기술이라는 거 있어요. 뉴 엑셀런트 프로덕트라 해서 신제품에게만 주는, 오직 최고의 신제품에 주는 이런 상을 또 받았죠. 그런데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국가가 화장품을 살 일이 생겼을 때는 이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거를 사야 줘야만이 되는 NEP 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받는 대단한 화장품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화장품 업계 유일하게 NEP 상을 받은 것은 이런 제품이 처음이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값이 싸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싸다 보니 이 제품이 전 세계로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국력이 상당히 전 세계에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일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모임은 동종업계에 7년 연속 매출 1위라는 건 알고 계시고, 많은 곳에서 광고를 하셔서 광고를 해주니 우리 사업이 훨씬 쉽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해모임 7년 동안 1위를 하다 보니까 지구 4바퀴를 돌 만큼 팔았답니다. 지구 4바퀴를 돌 만큼 팔았고요. 우리 칫솔은 무슨 칫솔이에요? 국민 칫솔, 국민 치약. 그리고 CCM 인증을 받았는데 50만 개 기업 중에 CCM 인증 받은 회사는 186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도에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선정된 이유를 여러분 과연 아는지, 저도 이 부분 듣고 놀라웠습니다. 지금 그 고객센터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어쩌면 아마 전화통화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보다 더 친절할 수가 없고 이보다 고객 대응에 만족할 만큼 해주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타사도 다 잘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특히 우리 사업자들에게 만족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누가 관리했냐면 바로 도경희 회사 부회장님. 이들의 이 가족, 이 고객 만족센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자녀들의 학비를 도경희 부회장이 다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사 돈도 아니고 도경희 부회장이 개인 돈으로 이들의 자녀 학자금을 대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나 어려웠을 때 본인의 자녀들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빌리러 다니고 헤맸을 때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도경희 부회장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학자금을 대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 가장 좋은 기업,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5위로 또한 선정이 됐죠. 그래서 21년도에 기부한 금액이 약 210억 정도가 됩니다. 애터미 DNA 나눔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 10%는 무조건 기부를 한다. 지난해 컴패션에 120억 기부한 것이 전 세계 최초랍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부를 했다라는 거. 어느 날 회장님께서 강의 도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가정에 구제하는 금액 있죠. 회장님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 보여서 교회에서 구제 대상이 선정이 됐는가 봐요. 그때 50만 원을 부르더니 50만 원을 주는데, 그때 상황을 설명한 가슴 아픈, 뒤통수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 교회에서 50만 원을 주는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보이면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 선정해서 50만 원을 지급했을까. 그런데요, 그 50만 원 정말 귀하게 썼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무슨 얘기 하셔요? 그 50만 원 때문에 그 교회에 수십억을 다시 갚아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받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갚으려고 했던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님이 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아낌없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회사가 GSGS 전략이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시 공간에 제약이 없는 소비자 구축이 가능한 회사예요. 바로 이게 원서버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고 있어도 미국에서는 지금 등록을 하고 제품을 사용하고 세미나가 돌아가고,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애터미 글로벌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분신이 전 세계 뻗어나가서 소비를 하고 전달하고.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지금 해외에 많은 파트너들이 생기신 분들 계시죠. 그들은 지금 어찌 보면 나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내 대신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의 개인 능력 가지고는 개인 능력으로 이 큰 금액을 벌 수 없지만 나의 분신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소비하고 전달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애터미는 최고의 핫한 지금 시기란 얘기예요. 이 골든타임에 이 초인류 기업을 만나서 글로벌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회사를 만났다라면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5개, 6개 나라가 진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증가되고 회원 수가 증가되니 매출은 당연히 증가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무한 단계로 나에게 축적이 돼서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라면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란 얘기죠. 요번에 스웨덴에서 판매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우리가 아직 지사가 나가지 않았어요. 스웨덴 사람이 어떻게 판매사가 돼? 근데 영국 지사가 오픈을 하면서 이 영국을 통해서 캐나다 사람이 누구한테 전달했냐면 미얀마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미얀마 사람이 스웨덴에 아마 거주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판매사가 나왔어요. 어찌 보면 이거 무엇 때문일까요? 글로벌 원서브이기도 하지만 제품력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제품 써보면 기가 막힌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어도 지금 OECD 국가가 220국가가 훨씬 넘죠.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글로벌 기업을 글로벌로 회원 등록하면 어느 나라든 거의 다 OECD 국가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가 아니라 등록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토팜에서 가치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오토팜에서 돼야 되겠죠. 예. 자, 200만 원을 매월 연금성 소득으로 받고 있다라면 나의 자산 가치는 바로 3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30억 정도 가지고 있었을 때 매월 연금처럼 나에게 소득이 만들어지는 게 2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00만 원이 되면요 60억이라는 얘기겠죠. 이런 자산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고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런데 너무나 제품이 좋아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자산 가치가 이 소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발적인 재구매 회원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끊임없이 발전되지 않나 싶어요. 제품 증가, 회원 증가, 무한 단계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3대까지 상속을 해. 이 금액을 3대까지 상속한다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매월 나오는 연금성 소득이 2대, 3대까지 나온다고 가치를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로스쿨 변호사가 되는 비용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신문에 이게 떴어요. 로스쿨의 변호사가 되는 비용이 3억 5,695만 원이래요. 3억 5,695만 원. 그런데요. 여기 나온 사람 실습을 나갔더니 얼마 받냐? 실습 약 100만 원 정도. 이 사람이요. 유명 로펌 만나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 이 자격증을 따고 여기에 일하기 위해서 3억 5,695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실습 기간에 받는 건 100만 원. 근데 제대로 로펌 못 만나면 그 또한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 32년을 한 사람들 중에 68%가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더라. 68%예요. 다는 아니에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68%가. 이렇다면 애터미의 그 오토팜에서 가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1년도 승급자 수 한번 볼게요. 세일즈 마스터가 2021년도 지난해 탄생한 세일즈 마스터가 23,863명이 탄생을 했어요. 세일즈 마스터만. 다이아몬드가 5,078명이 탄생을 했고요. 샤론 노즈가 1,131명, 스타마스터가 261명, 로얄이 55명, 크라운이 12명, 임페리얼이 2명, 바로 박동철, 홍영구, 임페리얼 두 분이 탄생하셨죠. 자, 홍영구 임페리얼님, 주머니에 1,000원을 넣고 갈등했던 분입니다. 이 1,000원을 가지고 버스를 타면 이 추운 겨울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내가 오늘 밤에 굶어야 돼.
김밥을 먹을까? 버스를 탈까? 그 갈등하는 그 임페리얼님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오늘 이걸 내가 1,000원을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오늘 굶는다는 사실에 그냥 사 먹었대요. 그리고 1시간 반 이상을 그 추운 날 걸어서 집에 갔다라는 이분이 지금 임페리얼 되시면서 그의 2021년대 총 소득이 약 20억이죠. 프로모션 10억에 매월 받는 직급수당, 후원수당까지 하니까 약 2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1,000원의 갈등을 가졌던 홍영고 임페리얼님이 애텀의 가치를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진지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리더스 클럽의 신규 입성자가 123코드가 입성을 했네요. 이번 2021년도에 로얄에 79명, 크라운이 39명, 로얄 79명 중에 우리 센터장님과 최희정 총장님 들어가셨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자, 석세스 아카데미가 참석 회원국가가 22개국 법인으로 된 22개국이잖아요. 거기에 11개국 언어로 동시 통역이 됩니다. 11개국 언어로 동시 통역이 되고 매회 평균 약 2만 명 이상이 시청을 해요. 여러분 애터미요. 여러분들 손절하는 그런 애터미가 아니에요. 해외가 대한민국에서 탄생했는데 어찌하여 대한민국 사람 별 관심 없는데 해외가 이 난릴까요? 내일 바로 그 석세스 거기에 약 2만 명 이상이 줌으로 들어와서 시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정말 어둠에 있던 많은 사람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내일 석세스 아카데미 날입니다. 많이 초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크라운 마스터 클럽에 크라운 클럽에 계신 분의 평균 나이가 68세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전달하면 이 나이에 이만하면 됐지. 뭘 한다고. 여러분요, 우리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아요. 100세는 거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회장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세 돌아가신지 아세요? 100살이세요. 회장님의 모친이 100세에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100세 사는데 그 대단한 아들을 덕분에 100세를 살으셔도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시다 가셨을까요? 광주에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상 강의 때 말씀하시더만 두 분의 돌보시는 분들 24시간 돌보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그들에게 지원하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나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나의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면 갈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과 대화 도중에 80세 되신 어머니를 올케가 순간 약간 치매기 있다고 다음날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딸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며칠도 안 됐는데 그런 증상이 보인다고 곧바로 갔다 며느리가 요양병원으로 넣어버렸다면서. 그런데 정신 차리고 어머니가 밤에 전화했더랍니다. 나 여기다 갖다 놓고 니들끼리 좋으냐? 이러더래요. 근데 딸 입장에서 내가 돌보지도 못하는 그 어머니를 어찌하겠냐 이거죠.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우리 미래를, 우리 남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의료 혜택이 잘 돼 있어서 어느 곳이 조금만 문제가 되면 우리는 전부 다 병원에 가서 고칩니다. 보수공사 하잖아요. 제가 오늘 자동차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 어떤 곳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그 자동차 센터에 가가지고 부속을 갈고 고치면 어때요? 또 멀쩡해지죠? 또 쓰다 보면 저쪽에서 또 고장나. 또 고치면 되죠? 우리 사람이 똑같아요. 그렇게 고치다 보니 장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장수할 수밖에 없는데 나이는 늙어가는데 80이 되고 90이 되는데 내 자녀가 60이고 70이야. 그들이 나를 건사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내가 나를 준비하지 않고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애텀을 만났다라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더 많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해보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자본이 없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 불투명한 미래에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젊고 영원한 모습을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데 사람들은 그러죠. 세월이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근데 뭐예요? 세월이 가면서 사실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아주 우아하게 또 이런 말을 하대. 익어가고 있다고. 익어가기 뭘 익어갑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조금 힘들어도 참고 해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상당히 날씨 추워요.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지 않고 귀찮고 성가시고 또 만났더니 거절하고 이런 많은 것들. 근데 우리가요. 좋은 일, 비단길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걸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지 않나 싶어요. 하기 싫은 걸 하는데 마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끝내고 내 노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도 자손이 없었어요. 100살이 되는데 자손이 없고 그의 부인은 사라는 그때 나이가 80이야. 여러분 100살에 자식 낳을 수 있어요? 100살에 자식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간절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어디 있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데리고 어디로 나가? 바닷가. 깜깜한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보니까 무수한 별들이 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후손이 저 별들과 같이 될지어다. 100살인 노인에게 80 먹은 할머니가 자식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100살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었다고요. 저 별들과 같이 자손이 무수하게 만들어질 거라는 걸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많은 선거자가 있어요. 그리고 매월 폰수당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이 애터미를 만났어요. 날마다 얘기합니다. 5천만 원. 사진 찍으라면 또 이렇게 잘하시더라고. 이거 진짜 믿고 하시는 건가요?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라 했을 때 믿었다고요. 여러분이 5천만 원이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믿으신다라면 이건 분명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인데 대충 해서 될 일 아니고요. 그냥 춥다고 안 하고 이랬다고 안 하고 아프다고 안 하고 연세 좀 드신 분은 병원을 투하고 돌아다니시더라고. 적당하게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애터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만 있으시다면 5천만 원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 저는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100살에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분명히 된다 했잖아요. 우리 센터장님이나 최정 총장이 앞에 성공하신 분들이 된다고 하잖아요. 된다고. 자, 다 믿으실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5천만 원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부터 우리가 일요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포인트가 일요일은 무조건 빠졌었죠. 이거를 다 채워준다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이 수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4월 16일부터 우리가 또 진행되는 거 세미 판매사.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누구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의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적다 보니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렵고 힘들게 느낌은 한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어제부터 또 진행된 게 있죠. 화장품 2+1 앱솔루트 더페임 이브닝 케어가 갑자기 또 이게 나왔는데 해외 수출용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물류에서 문제가 있어서 많이 수출을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 많은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깜짝 이벤트 같습니다. 말일까지인데 그 안에 빨리 더 먼저 소진될 수 있으니까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저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1년도 관문 아지트에서는 저녁반에 전혀 관심 없었던 분들을 퇴근길에 모여서 저녁반을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영상을 보고 다시 애프터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렇게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많게는 3직급까지 모두 다 2직급 이상을 몽땅 다 승급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저녁반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헌신하시는 우리 국장님들이 계시고 함께 참여하는 팀장님들 그리고 어떻게든 모여보려고 애쓰시는 우리 사업자님들 계시기에 2022년도도 또 엄청난 많은 성공자들이 이 안에서 또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 다음 날, 명절 다음 날이죠. 오징어 게임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아시죠?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이 오징어 게임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영화 그거를 보고 흉내를 냈어요. 우리 팀원들 모여서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우리 이진아 사장님께 제가 점심 먹으면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누구든 초대해야지 앉아 있냐 했더니 씩 한번 웃더라고요. 30분쯤 지났는데 막 나가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올케라도 데려와야 되겠대요. 그때 참석한 올케가 헐레벌떡 얼결에 따라온 그 올케가 그 오징어 게임에 참석해서 물병 빼기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가더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저녁반에 참석을 하더니 2월 말에 때려치고 본업으로 들어옵니다. 매일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했던 우리 이명순 사장 5년 만에 나왔어요. 5년 만에 말도 참 안 들었어요. 이런 마케팅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본인 생각을 하셨고 근데 제품은 끊임없이 썼어요. 한번 와봐. 대답이 뭔지 싫어요. 안 해요. 그런 대답을 했던 우리 이명수는 5년 만에 지난 연말에 한 해를 보내면서 밥이라도 먹자. 잠깐만 보자. 그럼 시간이 없대요. 집 앞으로 갈까? 아니요 하다가 그럼 일로 올래? 그래서 왔던 건데 보세요. 굉장히 맨 위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 센터장님 말이 딱 맞아. 맞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게 딱 좋아. 근데 전 회사에서 지점장을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 회사에 있었던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바로 우리 김윤정 팀장이에요. 나이도 적당한 둘이 같고 덩치도 둘이 같고 성향도 비슷하고 그래서 붙여줬어요. 붙여준 대신에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우리 김윤정 팀장님이 상당히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곽복순 사장 나오고 그렇게 못 알아먹던 애텀을 이제야 알아듣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우리 신인숙 전무였던 사람. 전 회사 제가 지역장일 때 제가 관리했던 제 지역 속에 있었던 전무님이 평택에 있습니다. 5년 동안 못 알아먹었어요. 역시 거기도 등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사 그 며느리하고 딸이 뭔가 한다라면 애텀 해보세요 라고 했대요. 근데 저한테 등록이 돼 있고 거기 역시 제품을 끊임없이 썼던 사람 항상 끊지 않고 연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올 거라고 저는 믿었고요. 그 말을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오게 될 거야 라고 제가 해더래요. 그래서 우리 신인숙 사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 역시 전무였던 사람 조직을 이끌었던 순 500명까지도 이끌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모이라 하니까 순식간에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또 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줌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아직 익숙지 못해서 우리 이영숙 팀장님이 아예 그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달라붙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오라고 했는 그날만 오고 또 뚝 끊어지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출근을 했고 내일은 석세스라 전원이다 이쪽으로 또 참석을 합니다. 너무나 신나고 재밌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 5년 만에 두 여인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하겠다니 제가 너무나 신이 나고요. 올해 2022년도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녁반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하고 2022년도를 빛내기 위해서 저녁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또 한 해를 획을 긋는 역사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석세스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내일 있어야 될 하이라이트. 초대는 기본이지만 인생 시나리오예요. 인생 시나리오 작성한 그대로 여러분들 꿈과 소망과 목표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기필코 달성하시고 초대는 기본입니다. 내일 그 엄청난 해외에 2만 명 이상의 시청을 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구경꾼이 되셔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 속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나는 주인공이고 그곳에 내가 있음으로써 오늘 저 태양이 떠 있는 것이지 나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음으로써 내 가족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있으로써 내 주변이 있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한 거잖아요.
나를 빼고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셔서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시고 누가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도저에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 이 얘기를 듣고 2022년도 빛나는 한 해가 되고 2021년도에 만들었던 이 결과가 올해는 더 크게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모두 다 성공하시고 멋진 결과 만드시고 저 또한 올해는 로얄 총장 로얄 리더스 클럽까지 들어갑니다.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글로벌 지구촌 그룹. 네, 반드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올해 대폭발을 이룰 것 같습니다. 이제 애터비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3월부터 또 많은 변화도 있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애터비 부업가 세미나 그동안 했던 토요일 퇴근 후 애터미가 이제는 3월 달부터는 토요일로 바뀝니다. 알고 계시죠?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로 바뀌니까 참고하셔서 센터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토요일 2시에 있는 사업 설명회는 이제 없어집니다. 본사의 퇴근 후 애터미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일요일과 화요일만 센터 사업 설명회가 있고 토요일은 본사의 퇴근 후 애터미로 대체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찌됐든 내일은 우리들의 사업에 정말 불을 활발 지펴줄 석세스 세미나가 있는 날이니까 많은 초대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센터는 인원이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각 팀별로 조율해서 분산해서 세미나 참석을 하시라는 센터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서로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것으로 아침 주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